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막 50년, 60년대 정말로 못 살았잖아요. 그때 뭐 $100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참 힘들게 살았는데 사실 이만큼 성장한 데는 저는 이 ODA, 이 국제 원조가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조를 받아가지고서 이만큼 성장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OECD 닥이라고 해서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이 돼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중에 이 원조를 받던 나라, 보통 우리가 이걸 수원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여국, 또 수원국,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 원조를 주는 공여국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ODA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올해 ODA 예산이 정확하게 6조 5,010억입니다. 그러니까 6조 5천억 가까이를 개발도상국에다가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ODA 예산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늘릴 수밖에 없는 게 GNI라고 해가지고요, 국민 총소득의 0.7%까지는 써라는 게 이게 OECD, 뭐 UN이라든가 OECD의 어떤 권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0.7%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6조 5천억이 한 0.2%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3배 이상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되는, 일본이 한 20조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ODA,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이 ODA에는 보면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있는데요. 사실은 무상원조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자국 산업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지원해주고서 그 이상을 빼먹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뭔가 ODA 지원하면서 그 자국에 있는 이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을 파견시켜갖고 자국 산업도 같이 해서 동반 성장을 해주고, 또 그 나라의 어떤 자원이 개발도상국이 풍부한데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지원해주면서 그 자원을 또 가져갖고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비판도 좀 받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ODA 사업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밥그릇을 이렇게 못 찾아 먹고 있는 그런, 또 국내에서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 ODA 사업이 저는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사고 예방에, 또는 뭐 정말 기술 개발에, 발전에 도움이 돼서 성공한 그런 사업들을 개발운동에 전수해 주는 거예요. 특히 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예죠. 그래서 또 모든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못 살던 그런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6조 원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이 굉장히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걸 지금 배우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고요.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 족자에서 했던 뭐 그런 내용들하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ODA에 양자원조, 다자원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양자원조는 가령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 인도네시아 지원하겠다, 캄보디아 지원하겠다, 이게 양자입니다. 다자는 UN 통해서 아니면 국제개발기구 통해 갖고 지원해 주는 게 다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조 5천억을 돈을 쓰다 보니까 연초에 기재부에서요, 이 개발도상국에다가 쭉 다 뿌립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국 대사관에 접수시키세요라고 이미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도상국은 뭐를 지원받을까? 이게 순위를 정해가지고서 순위를 매겨서 대상에다 접수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일본도 똑같이 합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보통 이거를 국별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좀 우리가 쿠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쿠킹. 우리가 미리 가서 그 나라 정부 쪽하고 다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짜줄게. 예? 반드시 이때 PCP라고 해서요.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 그 한국 대사관에다가 접수시키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서 아예 우리 한국에서 이런 한국적인 전문가들이 가령 지금 몽골 하고 있는 것도요. 이미 한국의 이런 교통 전문가들이 몽골에 있는 국가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PCP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몽골에다가 한 4년간 걸쳐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1,000만 불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4년, 5년 한 1,000만 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딱 하시려고 하면은요, 우선 제일 먼저 나라가 정해져야 되죠. 나라가. 어느 나라로 할 건지, 또 내가 어떤 분야로 할 건지, 뭐 보건 분야로 할 건지, 안전으로 할 건지, 뭐 교통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분야가 또 지금 그 나라마다 중점 추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별 협력 사업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를 딱 택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중점 ODA 사업에 중점 추진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열어봐야 돼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령 뭐 몽골이나 캄보디아 뭐 이런 데는 뭐 보건 들어 있고요. 또 교통도 들어 있습니다. 또 교육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맞고 또 코이카에서 중점 협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맞아야죠. 그래서 사업 제안서 쓸 때 그 나라는 뭐 중점 사업은 이거고 코이카에 이거 이렇게 맞고 또 우리가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MDGs, SDGs에서 새천년, 2000년 밀레니엄 ODA 사업 목표, 또 2015년에 SDGs 해가지고서 이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다 또 유엔에서 정해줬습니다. UNDP라고 해서요. UN 개발 계획에서 이런 ODA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정해놓습니다. 정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고서 이거는 SDGs 뭐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에 뭐 몇 번, 7번 항목에 몇 다시 뭐와 관계가 돼 있다고 하고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안 들어있고 안 들어있으면은 여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도 안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특히 또 그 나라의 이 ODA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ODA 예산이 30%만 잘 쓰여도 성공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ODA 사업 쓰는 예산 효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근본 이유는요. 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또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좀 부정부패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ODA 사업에 크게 UNDP에서 이 8가지 항목에 써라. 8가지 항목에 보면 뭐 교육, 보건, 기후위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입니다. 굿 거버넌스요. 이 굿 거버넌스가 안 돼 있으면은 굿 거버넌스라는 거는 뭐 뭔가 책임성, 형평성, 법치주의, 시민들의 참여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그 돈을 지원해 주면은 그 돈이 그 부정부패한 관리들의 그냥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효과를 못 내다 보니까 그 조건으로 굿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하고 그 돈이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벌써 이게 50년대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잘 되는 데는 어디가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잘 된 케이스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된 케이스예요. 60년대 정말로 못 살 때, $100도 안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조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직업학교 만들었고, 또 카이스트, 또 고속도로 깔고, 이런 거 지금 저 장충체육관도 우리가 필리핀에서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우선 리더가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그 돈이 막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정말로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런 어떤 성공 모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무상원조, 유상원조.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상은 외교부의 코이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상은 기재부의 EDCF 수출입은행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관으로 주는 거죠. 차관으로. 그래서 보통 무상을 주고, 또 이젠 계속해서 무상만 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쪽에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ODA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오너십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처음에 ODA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됐어. 그냥 우리가 잘 된 거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결국은 그 나라 현장에 맞는 맞춤형 ODA 사업을 해야 되고, 맞춤형 ODA 사업을 하면서 그 나라의 관료들,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안이 나오게끔 끌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좋은 안을 낸 거야 하고 그분들이 앞장서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쪽 분들이 오너십,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우리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이러면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다음에 이 ODA 사업의 또 한결같은 문제점은 지원할 때는 잘 됩니다. 지원이 끝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몽골 사업에 그 $10,000,000를 지원하는데요. 이 스쿨존 개선 사업을 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업이 이거를 법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하도 이렇게 지원할 때는 잘 되고 지원 끝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아예 법 제도까지 만들도록 하는 게 RFP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몽골 국회에 어린이 교통안전 또 제가 자문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가지고 스쿨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를 법을 만들어 놓은, 이건 그냥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이카라든가 EDCF 자금 쓰는 수출입은행이라든가 해건협회라든가 또 KSP라고 해서 또 기재부에서 1년에 한 40~50건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1년에 한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한 4억 지원해 주는데요. 그냥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한 10개월 전으로 지원합니다. KSP, K는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S는 sharing, 공유하는, P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KSP 사업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식공유 사업, 한국에서 뭔가 이런 성공한 기법들, 특히 여기는 이 KSP 사업은 기업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우리 기업의 좋은 그런 제품, 우수 제품을 개발도상국에다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수출 거점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국토부의 해외건설협회, 해건협에다가 또 예산을 ODA 예산 지원하는데 거기도 기업하고 연계시켜서
그래서 저는 우리 피플, 아까 피플 그룹이요. 그래서 하시는 어떤 그런 기업하고 연계시켜서 해보는 것도 뭐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다양한 그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OECD 닥 이게 현재 지금 국제개발위원회 지원 기구입니다. 우리 한국은 2009년에 가입하고 2010년부터 여기가 가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OECD 국가들보다도 더 잘 사는 OECD 중에서 이 국제 원조를 가장 잘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요새는 뭐 브릭스라고 해가지고서 뭐 브라질, 뭐 또 중국, 뭐 인도, 러시아 뭐 이런 데도 지금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자개발기구는 말씀드렸죠. UN 통해 가지고서 지원해주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요새는 NGO, 국제 NGO 통해 가지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2023년에 OECD 닥 예산 규모입니다. 미국이 660억 달러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현재 다 이거 안 하겠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이거 앞으로 우리 안 한다. 국제개발처가 USAID라는 국제개발처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ODA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서 그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앞으로 우리 NGO ODA 사업 안 할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협약 거기도 탈퇴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ODA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뭐 대학원에서 아무래도 뭐 위기관리, 재난관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지구를 멸망케 하는 10가지 원인.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엄청난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순위 사이트 더 리치스트 캄이라는 데서 지구를 멸망케 하는 10가지 원인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순위를 매겨봤어요.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탐사 프로그램이죠. 여기서도 지구를 멸망케 하는 10가지 원인을 쭉 순위를 매겨봤고 또 노벨상을 받으신 석학 50명에게 델파이 조사를 해가지고서 지구를 멸망케 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쭉 받아보니까 그 세 군데에서 받은 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어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뭐겠습니까? 그 세 군데 다 지구를 멸망케 하는 상당히 높은 원인 중에 하나.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세 군데 다 높은 순위로 다 멸망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는데 아마 그게 지구상에서 겪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더워지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뭐 더군다나 그 동토 매장층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얼어있는 그런 동토 매장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고대 그 바이러스 이런 게 그냥 어떻게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에 다 그냥 사람이 다 멸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염려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게 지금 또 2개가 들어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3군데 중에 2군데 들어있는 게 AI였습니다. AI. 이 AI가 지금, 이 AI가 무서울 정도로 자체 진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작년에 AI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AI 더 이상 연구하지 말자. 이거 연구했다가 잘못하면 AI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한다. 해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각서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AI 전문가들이 한 명도 사인 안 했답니다. 사인 안 한 이유가 내가 사인했다가는 AI가 그걸 먼저 알아갖고 나부터 먼저 죽일 거라는 겁니다. 사인한 사람도 잡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AI가 이게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이버그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할 수도 있다. 근데 AI가 지금 그래서 이
50명의 그 석학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 들어간 게 또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예, 지금 막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러면서 뭐 좀 핵전쟁이 또 뭐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ODA 사업에서도 지구온난화, 기후 8가지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굿 거버넌스, 평화, 뭐 여성 성평등 문제라 젠더 문제라든가. 근데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많이 쓰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하나도 안 쓰겠다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많이 쓰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지금 367억 달러. 일본이 196, 영국 191, 프랑스, 한국. 근데 지금 한국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이제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너십입니다. 주인의식이죠. 뭐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유엔의 밀레니엄 새천년 개발 목표 8가지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항상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라고서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SDGs, 그래서 목표일 뭐 빈곤 종식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읽어보시면 알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은 정말로 50년대 참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뭐 정말로 OECD 96년에 가입했고요. 또 2009년에 OECD 다 가입을 했고, 올해 보니까 국민소득이 대만과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더라고요. 네, 앞질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더 한국도 더 많이 내라라고 한 거죠. 뭐 6.25 전쟁 나가지고 정말로 우리 참 정말로 못 살았죠. 우리가 1인당 GNP가 1961년에 82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는 179달러였고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뭐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참 뭐 독재 이런 막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공이 참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일본 차관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기여했죠. 무상 3억 달러, 또 유상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 받아가지고서 뭐 포항제철부터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의 저는 강력한 리더십이 하죠.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건 뭐 좀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이 국제개발 협력 컨설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한번 이런 쪽으로 해보시려고 하면은 저는 국제개발 컨설팅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셔갖고 거기서 서로 의견도 공유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끼리만의 또 어떤 뭐 리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ODA 사업할 때 그분들도 심사위원으로 가고 뭐 하고 그래갖고 저도 지금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국제개발 컨설팅 협회에 제가 가입을 했고 4월 달에 그 자체적으로 뭐 토론회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 토론회를 국회하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현재 지금 그 외교통상위원회의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하고 김건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배 의원님하고는 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분이 상금 비서관이었고 제가 비상금 비서관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성북구청장 하실 때 제가 또 성북구 교통사고 제로화협의 회장을 제가 했어요. 그날 또 국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뭐 제가 사회를 봤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분이 또 현재 민주당 정부의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 통해 갖고 제가 지금 이 ODA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꼭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그때 이런 공약을 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 뭐 코리아 석세스 모델을 적극 확산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하면서 국내 산업 동반 성장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코리아 석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국에서 성공한 우수 기법들 한 10가지를 정리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자 하고 10가지 가장 10번에다가 제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인 걸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거를 많은 개발도상국에 제가 확산시켜주고 싶은 저는 뭐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도 지금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동국대에서 우선은 저는 한 번도 ODA 사업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ODA 사업을 잘하는 데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는 가천대에서 ODA 사업은 제가 여러 건 했어요. 뭐 인도네시아, 하여튼 제가 여러 건을 했는데, 동국대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동국대는 뭐를 내보려고 해도 이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갖고 제가 며칠 전에 초록우산 그 어린이 재단하고 저희가 동국대하고 협약을 맺고 앞으로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인 기법은 대학과 초록우산과 함께 모든 걸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록우산이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또 이 초록우산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몽골에 7월 25일까지 코이카에서 그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사업 공모 중입니다. 현재 공모 중이고 그거를 지금 몽골에 또 어린이 교통사고 NGO 양성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피플에서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물론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셔도 되고요. 또 저하고 공유되면은 초록우산도 연계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 경험 있는 기관과 실적 있는 기관과 함께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국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공유 드리는 것도 앞으로 함께 같이 한다는 면에서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 목표는 제가 이거 첫째, 둘째는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거고 세 번째가 제가 할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선 먼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기법을 적극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예산이죠. 그래서 제가 현재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요. 자, 제가 지금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성공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전수할 거냐. 저는 우선 피플에서도 우선 이 안전문화 안에 교통문화가 들어가고 결국은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것도 교통문화가 구축이 돼야지만 정착이 돼야지만 사고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지금 제가 현대자동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 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대차가 이런 세계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좀 적극 앞장서달라.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굉장히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안실련 사무처장 할 때 평균 1년에 한 20억씩 지원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굉장히 많은 지원 받았죠. 그래서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현대차가 참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이런 세계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적극 앞장서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26년 예산에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델을 ODA 사업비로 반영해 주는 거. 아까 제가 행안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좀 교통안전과 관계된 그런 정부 부처에서 아예 이거를 그냥 예산으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예산 가지고서 그 예산에 그냥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하고 정부 부처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업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확실하죠. 가령 노동부하고 우리 노동부의 강점이 많으니까 노동부의
뭐 어떤 산업 안전이라든가 또 뭐 보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ODA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 안에 반영시키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건 저는 충분히 그쪽 정부 부처하고 얘기만 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국가 예산이 잡히는 거니까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실의 국제개발 기본계획에 한국의 성공 모델을 전수해 주는 걸 반영을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기재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정부 예산 반영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의 개도국 지원 PCP 사업,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 요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가령 지금 제가 캄보디아하고 쿠킹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내무부 차관이 오셨어요, 한국에. 물론 저도 그때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식 어린이 교통공원을 짓고 스쿨존 개선 사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사업 하는 거를 1순위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5년간 1,000만 불로 해서요. 그래갖고 아예 12월 말까지 접수할 건데 아예 10월 말까지 그냥 이렇게 접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그 캄보디아 정부하고 동국제하고 MOU를 맺습니다. MOU 맺어가지고서 그런 거를 저희가 국내에서 저희가 챙기고 캄보디아는 1순위로 대선에 접수시키는 거죠. 거의 1순위로 접수시키면 다 지원합니다. 2순위는 선별하고 3순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에서 1순위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PCP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PCP 사업을 해가지고서 6조 5천억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데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올리면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 위원장은 총리예요. 그럼 총리가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 이거는 코이카, 이거는 이 수출입은행, 이거는 뭐 국토부 이런 식의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코이카로 갑니다. 코이카로 가고 그러면 코이카에서 가령 캄보디아에서 5년간 1,000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1차 조사를 합니다. 코이카에서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5년간 할 게 맞아? 1,000만 불이 맞아? 1차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또 2차 조사를 또 합니다. 기획조사라고 하는데요. 또 가서 또 한 번 그때는 막 촘촘하게 조사합니다. 비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촘촘하게 조사한 다음에 한 9월쯤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요. 이렇게 5년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이런 거 할 테니까 뭐 5년간 1,000만 불이다. 공모하고 거기에는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쿠킹한 단체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전에 쿠킹한 단체가. 그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래갖고 보통 쿠킹한 단체가 가져갈 확률이 한 80에서 90%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공개적인 그런 절차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어떨 때는 2년 가까이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이게 5년간 1,000만 불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ODA 교통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ODA 예산 항목 짤 때 이런 전략을 해놓으면은 더 그쪽 예산을 많이 줍니다. 뭐 농업 전략, 교육 전략 이런 걸 다 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교통이기 때문에 교통 쪽에 좀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 지자체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또 서울시에도
뭐 하나 제안서 지금 제가 내놨는데요. 서울시가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이렇게 MOU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뭐 서울의 거리, 뭐 서울역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건 뭐 지자체장이 그냥 의지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우수한 기법을 이렇게 어느 전수해 줄 거야. 해가지고서 뭐 가령 뭐 마포구다, 뭐 무슨 구다, 영등포구다 이러면 거기하고 서로 이렇게 그다음에 KSP 공모 사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24개 정부 부처가 다 크고 작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관련 부서 쪽에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니세프라든가 빌 게이츠 재단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를 막 엄청 깠죠. 그러면서 이 가장 돈 많은 부자가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그거는 일론 머스크를 깐 거지만 트럼프를 깐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더 빨리 쓰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 쓰겠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산모하고 아동 사망률 줄이겠다. 물론 여기서 아동은 보건입니다. 그러나 전 제가 이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1년에 한 10만 명씩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에다가 제가 편지도 썼습니다. 써가지고 지금 보내서 좀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듯이 이런 쪽에 재단, 또 뭐 유니세프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ODA 사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월드뱅크도 다 오고 또 금액도 엄청납니다. 이런 데가 또 다자기구죠. 다자기구. 많은 국가들에. 그래서 이런 데다가 좀 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ODA 사업 수행하는 NGO들, 뭐 초록우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요새는 지금 추세가 NGO 쪽에다가 더 많은 걸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요거를 좀 저는 어린이 교통 안전이지만 요거를 그냥 근로자 안전 또 뭐 보건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제가 했던 그 10가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우리 한 사전 조사를 좀 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또 뭐 이 교통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 또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조사 이런 것도 좀 뭐 했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을 또 교통안전 전문 강사로 양성해서 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 교통안전 교육 교재도 만들어서 학교의 교육청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죠. 또 제가 뭐 어린이 교통안전 족자 어린이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학, 교육청, 또 뭐 경찰청 뭐 이렇게 그런 유관부서를 다 오게 했죠. 오게 하고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갔는데 50만 루피아씩 저희가 회의비를 줬습니다. 50만 루피아는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족자의 가정부 월급이 100만 루피아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루피아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정부, 그쪽에 있는 조직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뭐 10가지 수행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이제 뭐 요거만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라고 할 정도로 때 우리 한국의 안전문화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생명을 담보로 한 스릴을 즐기려면은 한국에 와서 운전해라. 실제 타임즈에 뭐 그런 글이 실렸다고 하는데 옛날에요. 제가 이건 봤습니다. 어느 글을 썼는데 이 초보 때 왕초보 병원운전 써붙였더니만은 너무나 양보를 안 해주더랍니다. 그냥 위협운전 하더래요. 지나면서 빵빵거리고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초 병아리 싹 껴버리고 뒤에다가 2판 4판을 써붙였더니만은 다 양보를 해주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대전이 고향이라 대전을 가는데 제 옆 차로에 젊은 여성이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네, 자기 당황하면 후진한대요. 절대 뭐 빵빵했다면 큰일 나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젊은 여성이던데 어쨌든
저는 우리 안전문화가 여전히 저는 뭐 굉장히 낙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이 교통사고 줄일 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때 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운동 실천 10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저는 어머니들을 전면으로 내세웠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가 90년에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 협조받아갖고서 학부모 교통안전 명예교사를 양성했습니다.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해가지고 어머님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과 예방법 이런 걸 내 자녀부터 교육시키도록 하고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교육하고 또 이분들 통해서 위험한 통학로 찾아갖고 개선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응집력이 모여지니까 지자체나 정부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표로 승부를 보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님들이 또 가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또 관심도 많고, 지금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가 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참 줄이기 쉬운 게요. 이 울란바토르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CU가 300개가 있습니다. GS가 200개가 있어요. 그 울란바토르 안에 우리 한국 편의점이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가. 예. 전 그거 보고서 저기를 어린이 교통안전 거점으로 삼으면 되겠다. 뭐 어린이 교통사고, 몽골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 실천 수칙을 전단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거 비치해 놓고 누구든지 가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안전문화 운동 실천 10칙 이 부분도 우선 우리 무단횡단 하지 말고 횡단보도 우측 통행하자. 횡단보도 우측에 화살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제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간 만큼 뭔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거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네, 생활 속에서 요 실천할 10가지. 가령 뭐 우리가 이게 뭐 비상구 찾기 운동도 하자. 노래방 호프집에 가면은 그냥 비상구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기 운동입니다. 뭐 이건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잖아요. 전에 제가 일본에 니코 나리타 호텔이라는 데를 묵었는데 거기서 그냥 저한테 비상구부터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비상구부터 가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서 확인을 했죠. 물론 비상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비상상 발생했으면 저는 가봤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제가 그때 제가 이제는 안전체험관 짓는 거를 우리 가천대 교수 3명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 가천대 교수 3명하고 일본인 교수하고 넷이 술 한잔 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문 입구에 우리는 차를 갖고 오신 분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또 종업원이 우리한테 오더니만은 혹시 차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교수가 내가 차 갖고 왔다. 그러니까는 뭐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음료수 무한리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는 그냥 뭐 한두 잔은 괜찮아. 이런 식의 문화. 이거 아니죠. 특히 저는 지금 이 지게차의 칼날, 좀 지게차도 좀 다닐 때는 이 안전덮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사할 때는 하고 끝나면은 그 안전덮개 하고서 좀 다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다가 보행자 맞아서 목숨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지게차에 칼날 안전덮개를 씌우려는 게 바로 안전의식이고 안전문화죠. 또 고깃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불판 이렇게 들고 오면서 비키세요, 비키세요. 그러다가 아이가 장난치다가 툭 건드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거는 좀 불판 통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통을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게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안전 문화죠. 그래서 뭔가 이런 작은 실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이 개발도상국에다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실천 10칙을 제가 막 보급하듯이 그 나라의 안전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런 부분이요. 횡단보도는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에 쓰려는 마음이 안전의식인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안전의식은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이런 거를 저는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주는 이런 노력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